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기차는 2만 200여 대. 1년 전에 비해서 45%가 늘었습니다. 충전시설 확대도 필요하지만 좀 더 강화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오늘 인터뷰에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고 환경을 위한 실천을 공유하는 필환경 라이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26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윤가영 리포터. 네, 오늘 아침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일대로 차간 간격 좁히는 모습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방향으로 남대구 나들목에서 성서 나들목 구간 차량 증가로 인해서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앞산 순환도로 상인동 방향으로 앞산 고가차도 중간 지점 1차로 쪽에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상동교에서 효명 내거리로 향하는 차량들 길게 정체되는 모습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신천교에서 침산교 나올 때까지 답답하고요. 검단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는 복현 오거리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달구볼대로 범어내거리 가까이 하면서 차량 몰렸다 풀리기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하늘빛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비와 함께 기온도 조금 내려가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4도에서 10도로 평년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기온은 내일 낮부터 다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0.3도, 습도는 7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대구 유일 자율형 사립고인 개성고등학교가 지역에선 처음으로 3학기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정규학기는 1, 2학기로 나눠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3학기를 운영하는 사례는 김천고와 민족사관고가 있습니다. 개성고는 지난해부터 교감을 팀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3학기제 도입을 준비했고 학칙 개정을 통해 3학기를 정규학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의 과목 단위수에 따라 한 수업당 85분씩 2, 3주간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하루 2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여름방학 기간이 한 학기가 되는 건데 3학기 제도를 도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교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경쟁력을 높이고 방학 중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하겠다는 건데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과목당 10명 이내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는 정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기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방학 중 보충 수업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학기로 운영을 하면 배우는 과목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개성고는 교내 과목 선정위원회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3학기 중 개설되는 과목을 구성했습니다. 총 20개 과목인데요. 이 중 15과목이 교육부 고시 외 과목입니다. 고시 외 과목이란 학교별 특색을 살린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외에 새롭게 개설한 다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육입니다. 네. 해당 과목들은 정식 과목으로 인정됩니다. 이 중 대학교 수업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이수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 과목 선이수 제도 포함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공교육 정상화와 함께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따른 실국별 후속 조치계획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열린 보고회에서 홍 시장은 신공항 관련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민간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기부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시행자 선정 절차도 구체화합니다. 따라서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자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에는 지역 건설 업체들도 다수 참여할 전망입니다. 네, 보고에선 또 어떤 계획이 나왔나요? 네, 대구시는 신공항까지 이어지는 교통망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항 연결 교통망 개선을 위해 신공항 대구 고속철도, 대구 광주 달빛 고속철도, 803 광통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를 목표로 한 공항 후적지 개발 계획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산업과 글로벌 관광 상업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군위의 공항 신도시 건설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경북대 대학원생이 동문 여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2차례에 걸쳐 대학 후배를 비롯해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횟수와 기간을 비롯해 초범인 점과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피해자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피해 여성은 납득할 만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이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인데다 아무런 제재 없이 멀쩡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검찰도 어제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네, 본보기가 될 만한 양형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항소가 결정이 됐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볼까요? 네,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근 주민이 반려동물로 애완용 돼지인 미니피그를 키우기로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선 돼지를 불경스럽게 여기기 때문인데요. 미니피그를 입양한 주민은 특별한 의도는 없으며 마당에서 키울 예정이고 매일 사원 주변을 산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개인의 자유라는 주장이고 오는 28일 대구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요. 매일 데리고 주변을 산책하겠다라는 게 조금 마음을 걸리네요. 자,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지방기상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민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문대나 과학관 견학을 자주 갔었는데 갈 때마다 흥미를 많이 느꼈고 수업 시간에도 과학 시간이 제일 재밌었고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꿈을 꾸다가 기상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업무가 기상 관측 업무인데요. 관측을 하지 않으면 일기예보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예보를 내는 것에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늘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힘들 때는 아무래도 주야간 교대 근무기 때문에 밤을 새울 때 좀 힘들고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근무 중에 큰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침착함을 유지해야 할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5월까지는 황사랑 미세먼지랑 꽃가루 이 세 가지가 다 겹치는 시기라서 대기질이 좋지 않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기상이변 때문에 예보뿐만 아니라 관측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저희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상청을 많이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최근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는 대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월요일에는 경주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달린다거나 충전 중이 아니고 주차 중이었거든요. 네. 주차 중에 이렇게 화재가 난 이유가 뭘까요? 뭐 원인이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거의 대부분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자체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배터리 자체가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배터리는 정상인데 충전 상태, 다시 말하면은 뭐 BMS라고 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 네. 소프트웨어가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충전을 뭐 과하게 한다든지 등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배터리 자체도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원인인지는 정확히 밝혀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온도도 높고 네. 전소가 되면서 완전히 다 녹아내리다 보니까 원인에 대한 것들도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전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더더욱이 이 배터리 셀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배터리 제조업체가 책임이지만은 네. 이 정상적인 배터리를 충전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할 때는 또 제조업체의 책임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원인에 대한 것들은 완전치 못하다는 게 문제점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화재 자체가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 도중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충전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주차 중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달 사이에 한 3건 정도가 생겨서 네. 예, 온도가 또 워낙 높게 뭐 수초만에 한 700도에서 1000도씩까지 올라가고 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에 탑승객이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좀 더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도 공포감을 자아낸 거기 때문에 골든타임 좀 상당히 짧단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이시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가장 많이 화재가 발생할까요? 이게 통계를 보면 지금 뭐 통계 자체가 또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예,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보통 또 충전 도중보다도 충전한 이후에 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주차를 해놨는데 네. 뭐 좀 후에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아마도 이 충전을 배터리 셀이나 아니면은 이 BMS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전을 너무 과하게 했다든지 해서 네. 이미 배터리 셀 자체가 결함이 발생을 한 거죠. 안에 뭐 불림하게 터졌다든지. 그래서 그런 원인 제공을 받아서 그게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점차 화재로 확산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지만은 각 지자체에서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고민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혹시라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대가 이렇게 이 폐쇄된 공간, 즉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는 네. 화재가 생겨서 일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화 방식이 조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기차 화재가 생겼을 때 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네. 이동식 수저라고 해서 네. 이 화재가 생긴 이 전기차 주변에다가 벽을 쌓아서 여기다 물을 붓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이동식 수저고 또 하나는 산소가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이 화재가 난 전기차 위에다가 네. 지식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이동식 수저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설치도가 어렵거든요. 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좁은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생긴 경우, 특히 이 전기차 옆에 다른 차들이 쫙 질비하게 서 있는 경우에는 이게 확산되면서 다른 차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폐쇄된 공간이어서 유독가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유독가스까지. 지금 화재 진압 방법 자체도 지하 주차장에서는 간단치가 않다는 거. 그래서 더더욱
고민은 늘어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가보면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다가 전기차 충전 구역이 다 의무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화재 위험이나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법적으로도 신축 아파트는 5% 이상, 그다음에 기존의 기축 아파트는 2% 이상 충전 시설을 놓게끔 돼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대한민국은요, 도심지의 70%가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거기다가 연립주택, 빌라 이런 거 따지게 되면은 이 집단 거주지의 이 주차장 자체가 거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상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지자체 중에서는 지상에다만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놓는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법만 그런 거지 지상에 놓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이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그냥 일반 가정주택에 한 채씩 있는 경우에는 아예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위로 올라가는 아파트 종류고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옆으로 퍼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하 주차장에서 벗어나서 충전시설을 놔야 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지금도 올해도 27만 대 전기차 보급을 이제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에 100만 대가 누적 대수가 되는데 네. 충전시설이 부족해서 전기차 구입 안 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작년 말로 19만 2천 개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2, 3년 내에 50만 대까지 늘릴 예정인데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놨을 때 어떻게 이 화재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느냐가 관건이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해결 방법을 좀 고안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화재 그리고 또 온도가 엄청 높다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사람들이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 이제 이거는 전기차 화재가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많다. 아닙니다. 도리어 비율이 약간 적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실질적으로 아직 모수가 일반 내연기관차는 국내 2천만 대가 넘고 그렇죠. 전기차는 작년 말로 40만 대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또 실신형이 많아서 내연기관차는 30%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네. 근데 좀 고민은 돼요. 만약에 전기차가 이게 누적 대수가 많아지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까지 7년, 8년, 10년 된 거 있으면은 이 노후화되면 될수록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사실 적은데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가 생기면은 일단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온도가 높다. 또 확산 속도도 불을 한번 보면 내연기관차보다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또 골든타임도 짧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막연한 공포감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지 몇 년 되질 않았고 또 아까 화재 진압 방법 또 골든타임을 어떻게 늘리느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이 많은데 이거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좋은 방법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내연차랑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모집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통계 비교로만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도 발전해야 될 거고 운전자를 위한 매뉴얼이나 기본 교육도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배터리가 화재가 안 생기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어서 효과도 좀 나오니까 아마 내년 내후년 아마 점점 보강된 배터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고체 배터리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이게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공급이 되려면 2030년 앞으로 7, 8년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고요. 또 특수 소화제 같은 것들을 셀 사이에 끼워가지고 불이 나더라도 확산 속도를 막는 방법이 효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벌써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골든타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비용이 더 비싸지지만은 이미 내화성 이 배터리도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운전자들,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한테 일반 내연기관차가 틀립니다라는 걸 알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다르다는 거를 좀 알려야 돼요. 골든타임이 좀 더 짧을 수 있으니까 전기차가 어떤 냄새가 나거나 밑에 바닥에서 끓어오르는 소리라든지 이상한 소음이 나오면은 좀 더 관심을 갖고
빨리 탈출을 한다든지 이런 안전한 곳에서 주차를 시키고요. 또 한 가지 뭐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한민국이 과속방지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러는데 내연기관차 이렇게 급하게 지나갈 때 바닥 쳤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지방 같은 데 달릴 때 어두운 도로 같은 데는 이 도료가 지어져 가지고 또 넓이나 높이가 틀려서 꽝 하고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바닥에 전기차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을 치면 안 된다는 거. 네. 또 곧 여름이 오는데 침수 도로를 내연기관차 같이 물이 많은 지역에 지나가는 것은 별로 안 좋거든요. 또 젖은 손으로 충전한다든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안전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을 좀 참조를 해서 전기차 운전자들은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는 것도 이 사고를 좀 줄이는 또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배터리가 화재 안 생기는 방법 또 네. 진압하는 방법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운전자들도 그렇게 매뉴얼을 강조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해 더 나은 환경 만들기를 실천하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4월에는 지구의 날도 있었고요. 환경기념일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기후변화 주간을 보내고 있죠. 네, 4월 1일은 멸종위기종의 날, 또 4월 29일은 개구리 보호의 날과 같은 흥미로운 날도 있습니다. 개구리 보호의 날이요? 네, 가장 오래된 기념일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보내면서 환경부가 27일까지를 기후변화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원래 슬로건이 오늘도 나는 지구를 구했다입니다. 지난 주말 대구 동성로에서 지구의 날 기념 대구 시민생명축제가 열렸고 시민들이 다양한 실천을 함께하자는 활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 많고 탈도 많은데 아직 딱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특히 포장재의 심각성과 프리사이클링에 대한 정보를 나눌까 합니다. 네, 저도 분리배출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했나라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생활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도 재질이 PE, PVC, PVA, PET 등 다양하죠. 네. 비닐도 플라스틱이고요. 우리가 실천하려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린피스가 올해 3월에 발표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을 2017년과 비교해 보면 생수 페트는 13.5%,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56.9%, 일회용 비닐봉투는 15.9%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에 배출한 이 페트병은 지구 14바퀴를 두를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 플라스틱 대한민국이라는 보고서가 발간이 됐겠어요. 일단 가장 급하게 뭐부터 신청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 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한데요. 이제 슬슬 더워지는 계절이니까 네. 아이스 음료 많이 드시죠. 더워지면 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기본인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건 필수이고 하나 더 행동이 필요합니다. 네, 긴급한 행동. 그게 바로 프리사이클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리라는 뜻의 영어 프리에 또 리사이클링이 합해져서 나온 단어가 프리사이클링입니다. 네. 미리 재활용한다는 뜻으로 쓰레기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인데요.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가 없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배출을 줄여서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프리사이클링은 제로웨이스트의 전 단계 행동입니다. 포장재가 최대한 없는 물건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동네 야채 과일 가게 등에 보면 비닐에 담지 않고 내용물만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도 이 각종 세탁이나 또 주방 세제들은 통을 가지고 가시면 내용물만 담을 수 있는 가게도 있고요. 이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빵가게에서 또 종이 포장지를 이용하는 것도 많이 늘었고요. 반찬 가게는 용기를 가지고 가면 담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1+1이나 또는 가격이 저렴한 것보다는 포장재가 최소화된 것을 기준으로 제품을 구매하시면 자연스럽게 미니멀리스트가 되실 수도 있고요. 네. 또 의외로 환경을 생각하여 제품 포장재까지 신경 쓰는 가게들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가게들도 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소비자를 따라가게 돼 있는데요. 네. 자원을 절감하는 포장 디자인이나 또 재생 가능 포장재 개발 등 기업 차원에서도 프리사이클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좀 실천할 수 있도록 프리사이클링의 또 다른 실천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하면서 전자영수증이나 또 텀블러,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하여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또 편의점, 배달앱 등 참여 기업과 가게를 이용할 때 전자영수증만 받겠다고 선택하거나 또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건당 포인트가 쌓이고 이걸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네, 그리고 플라스틱 다이어리라는 게 있다면서요.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이어리,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쓰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미 너무 많은 양의 플라스틱과 비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걸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원천적으로 좀 줄이면 좋겠는데요. 나부터 또 우리 가족부터 플라스틱의 문제를 인식하고 싶으시다면 플라스틱 일기를 한번 기록하는 걸 제안해 드립니다. 네, 플라스틱 일기 쓰기 저희 모두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필환경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내일까지가 기후변화 주간입니다. 오늘도 지구를 살리는 하루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